자, 그 다음 건 보겠습니다. 2014 타경 933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거리 해갖고 지목이 전으로 돼가지고 88평이 경매로 나와서 6,700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가서 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봤더니 요것이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다 도로로 돼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땅만 전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 앞에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 가게끔 되면 여기까지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우리 땅까지 포장은 다 돼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땅 그만큼만 여기만큼만 어떤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가서 동도로를 건축 허가 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 땅을 이용해서 건축 허가 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다? 사용서에서 받아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용서에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도로 포장도 다 돼 있고 이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거든요. 포장이 이미 다 돼 있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거를 내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한 1, 2년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1, 2년 갖고 있으면은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때 가서 어떠나? 사용서약서 없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하라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거를 2,600인가 얼마 주고 샀어요. 낙찰 받았죠? 2,600에 받았죠? 아마 2,600에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2,500원이 받았죠. 받았더라고요. 근데 현장을 가서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목이 전인데 내가 가서 얘기했죠.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때 원상복구 조건하여 된다? 도장을 찍어준 거야. 근데 사실 보면 그 지분은 없는데 원상복구 도장을 찍어줬고 포장이 돼 있거든요. 일부가. 포장이 되는데 포장을 안 없애도 그냥 말하지 않고 원상복구 있는 거 그대로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컨테이너도 농막으로 쳐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더라고. 일단은 나는 컨테이너를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컨테이너 주인한테다가 뭐야? 컨테이너 주 연락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를 내가 강제로 치우고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저걸 하고 그 물품 보관소에 맡긴 당신이 어떤다? 찾아갈 거다고 내가 써붙였죠.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 치워라. 그랬더니 뭐 지금 치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팔으라 그랬죠. 그럼 팔으라 내가 사나.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사겠냐 해서 100만 원은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팔 테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을 싹 다 치우고 나서 연락을 해라 나한테. 그럼 내가 와서 보고 싹 다 치웠으면 내가 100만 원 주마 그랬더니 연락이 안 와. 왜 연락이 안 와 했더니 100만 원이 너무 싼 것 같아서 100만 원에 안 팔겠대. 그래? 안 팔겠으면 당신 치워라. 치워라. 치울 때까지 지료를 물게끔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데다가 팔으려고 고물상에다 살려고 그러면 300이지만은 고물상한테 팔려면 50만 원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안 하더니 그냥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튀어나와 그랬더니 튀어났어.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이제 컨테이너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었나 하고 내가 이렇게 가봤더니 뒷모습을 봐도 옛날 그 담당자 그야 키 조그맣고 아주 그냥 깐깐하게 생긴 그놈 뒷모습을 봤더니 아주 그놈 그대로 앉아있더라. 아이고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바뀌었으면 한번 어떻게 했다 사용수는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달라고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내가 또 한번 이렇게 저기 뭐야 그 토지 연계 확인 해놓고 이걸 그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 이거 사용수 받아야 돼요. 이게 벌써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용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뒤돌아서 한두 발자국 나오니까 아차 잠깐만 했다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창고를 누가 짓는다고 해갖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거기 사용승낙서 받아갖고 그 집어넣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준공이 나면은 도로를 바뀔 거예요. 한 20일 있다가 도로를 바뀌면 그때 신청하면 사용승낙서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친절하네. 그래서 내가 그런가 싶어갖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 받을 때는 이게 지목이 전이었죠. 한 게 아니라 한 20일 있다가 봤더니 근데 도로로 바뀌었어. 그 왜 바뀌었나고 봤더니 항공사진을 봤더니 내가 살 때는 여기 집이 여기 없었거든요. 이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항공사진 볼 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여기 있는 땅을 아니 예? 대공원? 희한하게 돼가지고 또 왜 이렇게? 예? 10% 내놔. 여기 땅인데 이게 여기 땅에 우리가 있을 때는 근데 여기 땅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건축허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는 도로로 다 돼 있는데 우리 땅 요만큼만 도로로 안 돼 있죠. 그 도로 한 내가 보기엔 돈 1,000만 원 주고 된다? 사용승낙서 받았고 여기 건축허가를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승낙서 갖고 어떤다? 한 2년, 1년인가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이게 어떤다? 도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대로 한 6, 7, 그러니까 2천 얼마 주고 샀다가 6천만 원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 타경 65781. 여기 보면 8억 7,400짜리가 2억 1,0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게 판단해 보기에는 이건 8억 7,400까지 감정가가 올린 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6억 정도 가면 맞아요. 150만 원? 200만 원은 안 되고 250만 원 택도 없는 얘기고 그 정도. 그러니까 저기 뭐 제가 여기 광주에 살고 옛날에 용인 살기 때문에 이게 땅값을 어느 정도 아는데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 땅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남서측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 및 북측 및 남측 경계 부근에 서측 조선이 있고 서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를 착공 신고를 했으나 기존 시절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토지 일부가 인접한 국어 및 현황들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떤다? 정확한 확인해서 측량을 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경매가 나온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거든요. 이 두 개? 이 두 개 땅,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고, 이 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땅이 최고예요. 여기 최고. 이게 국어예요, 국어인데, 이 폭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내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이 국어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쭉 해갖고, 한 50cm 폭으로 콘크리트를 쳐갖고, 물이 골로 흐르게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다? 땅을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콘크리트 구조물 수로가 돼 있다, 이렇게 한 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지 하천부지를 물이 흐르고 있는데 국유지 하천부지가 2m, 3m 되니까 50cm 정도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서 이렇게 깊게 타갖고 니은자로 쳐갖고 물이 글로 흐르게끔 만들어 놓고 국유지 하천부지까지 다 점유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다? 책공개를 내놨다 그랬죠. 책공개를 내놨다고. 제가 이거를 보고 도로가 없이 맹지거든요. 근데 책공개를 내놨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니까 제가 보면 한 6억 정도쯤은 가격이 가더라고. 팔려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아까 2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럼 3억에 산다고 하더라도 6억에 팔 수 있으면 최소한도 2억은 돈이 남는 거 아니야. 2억을 한다고 그럴 때. 그럼 좋다. 내가 이게 3억에 들어가고 3억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고 채권기를 내놨으니까 허가를 내놓은 걸 내가 5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총 합쳐서 3억 5천이 들어가게끔 되면 맹지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돼갖고 건축허가 받은 걸로 되니까 6억 정도에 판다 그러면 그래도 2억 정도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 다 보고 난 다음에 담당한테 간 겁니다. 왜냐면 제일 먼저 허가권을 살려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여기 구청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이 번지수에 건축 허가가 났다 그러고 착공계가 내 있다고 하는데 건축 허가 뭘로 났습니까? 이종 근생으로 났습니다. 그래요?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허가를 누가 냈습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르쳐주십시오. 그럼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뭘 물어보냐면 그렇다면은 여기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 설계 사무실이 어딥니까? 물어보면은 아 거기가 제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그 건축 설계 사무실 전화번호 몇 번이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 설계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은 그 주인하고 연락을 해주고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는 내가 알아내는 것이 뭐냐면 허가를 냈느냐 안 냈느냐, 허가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 설계 사무실이 어디냐 거기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이 그리고 착공계를 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난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 내가 처음 봤어요. 나한테 하는 게 이게 경매 때문에 오셨죠? 그러더라고. 8억짜리가 2억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물어보고 했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경매 때문에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오는지 아주 제가 힘이 들어갔고요. 할 수 없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선생님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도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착공하는 적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없던데 했더니 그렇죠, 없죠. 그래서요, 제가 먼저 주에 건축허가 착공계 낸 거 제 직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켰습니다. 취소시킨 거를 허가증을 내가 한번 내가 봐보죠. 그렇죠. 취소시켰다는 거를. 그럼 취소시켰다고 내가 허가를 살려고 설계상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좋다. 그러면 내가 허가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건축 허가를 다시 내야 되는데
그럼 도로를 어떻게 냈을까? 누구한테 어떻게 냈을까? 난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착공비를 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했을 텐데 도로 사용 승낙서를 누구한테 어디를 혹시 받았습니까? 왜냐면 나는 도로 사용 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로 사용 승낙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자기 컴퓨터를 켜서 항공사진을 보여주더라. 얼마 전에 여기에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느라고 여기에 있는 이쪽에 여기 있는 이 진입도로 이거를 전부 다 사가지고 도로대장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진입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더라니까. 나는 진짜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강남을기가 사먹은 모르겠거든. 누구한테 이걸 사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 현장 답사를 다닐 때 그 여자가 옷 디자인 공장을 하다가 이제 닫고 이제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 심심해갖고 경매나 배우러 다니고 현장 답사 다니면 따로 다닌다고 이제 해갖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스타렉스를 하나 몰고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 여자만 그 차에 타면 갈 때부터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웃어. 그렇게 재밌게 말을 잘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 연락을 해갖고 사겠냐 그랬더니 가서 알아보고 하더니 사겠다 그래도 낙찰 받아서 샀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한 5억 얼마에 팔았어. 5억 얼마에 다 팔았으면은 나한테 밥이라도 살 줄 알았더니 한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 하나 낙찰 받고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여자는 그렇게 미운 얼굴도 아니지만 이쁜 얼굴도 아니었었거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가만히 봤더니 그때 그 여자야. 내가 본 그때 억대 돈 벌어갖고 그 돈 내가 보면 어디다 쓴다면 지 몸 고치는 데다. 얼굴 썼어. 1년 만에 딴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니까. 그렇게 산 사람인데. 남자들이 돈을 벌으면 어디다 쓰죠? 마누라 갖다 주죠? 여자들이 돈을 벌으면 어디다 쓰죠? 자기 몸매 지금. 경기도 평택시 덕곡동 2013 타격 216.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2,500평이 감정가 30억에 시작이 돼갖고 9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개발업자인데 자기가 이거를 개발을 하다가 혹시 경매로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받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이 땅에. 그래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놨다 그랬죠. 뭘로 브레이크를 걸어놨냐면은 이 땅의 경매로 나온 것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이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노란색이 이 땅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예요. 근데 이 노란색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명의 신탁을 해놨더라고. 신탁. 다른 사람 땅이야. 다른 사람 땅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이 도로는 빼놓고 나머지 땅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임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건축 허가가 또 받아져 있습니다. 받아져 있어요. 근데 착공계는 내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내가 사는 거야. 돈을 주고. 그러면 허가권을 통상 넘겨받으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살 수 없으면 싹 다 허가를 죽이고 처음부터 내가 허가를 다시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해야 될 때는 요 노란 땅, 요 노란 땅, 요거를 어떤다? 요거를 사용승낙을 받아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놓고 제가 이 당시에 제가 보면 추천 물건을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 당시가 내가 추천 물건을 하는 거를 한 15명을 모아놓고 공투 개념으로 하자고 해서 시작할 때예요. 물론 이 당시 실력하고 지금의 이동시대의 실력하고는 차이가 많이 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땅도 나왔거든요. 근데 요 땅 하나만 분양이 되고 여기 하나만 분양이 돼갖고 여기 하나만 어떻게 한다? 집이 지어져 있어서 요거 한 개는 빼놓은 거예요. 나머지가 다 평면으로 나온 겁니다. 갔더니 도로 포장도 다 돼 있고 배수로 공사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건축가가 났습니까?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건축허가 살았습니다. 한 6개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은 건축허가 새로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건축가에서는 건축허가를 새로 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죽으면 건축허가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죽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문제가 좀 더 다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개발행위 도시개발과를 갔어요. 개발행위 허가 죽어서 다시 내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어떤다? 요거를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토목설계사무실 해다가 담당 토목설계사무실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허가권을 사면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제가 그 토목설계사무실 전화를 갔더니 이 평택이 아니라 여기 뭐야? 화성인가? 그쪽에 있는 설계사무실. 거기 가서 내가 이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다 허가를 주고 처음부터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어느 건설회사에 자기 선배가 그 건설회사 들어갔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허가를 내지 않고 설계 변경으로 해달라고 해서 변경해 줄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도 그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어떻게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기 땅 주인을 아십니까? 했더니 땅 주인은 알죠. 전화번호는 알죠. 근데 전화번호는 있긴 있는데 워낙에 오래돼서 전화번호가 그대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십시오 했더니 나를 앉았는 데서 이렇게 찾더니 여기 있네. 그러더니 왜 벨소리 다 들리게끔 탁 치더니 탁 치니까 벨소리가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대여섯 번 갔더니 여보세요 하고 받아. 그러니까 받으시네. 직접 통화하세요. 되게 전화 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이걸 내가 좀 허가권 때문에 좀 살 마음이 있어서 한번 좀 만나뵈러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회사 번지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오늘은 금요일 날이니까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월요일 날 몇 시쯤에 가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가겠습니다. 하고 월요일 날 오전에 그 건설에서 찾아갔더니 우리 강의실 2배만 한 것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만 한 것이 회장방이야. 자기 입구 탈불 입구 딱 있더라고. 가봤더니 회사가 망해서 그런지 직원 한 명도 없고 그 땅 주인 회장이라는 사람 혼자 있더라. 나를 보더니 손님이 오셨으니까 차랍도 한 잔 대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한 잔 타드릴게요. 그랬더니 믹스 한 잔 타주더라. 앉아갖고 믹스 한 잔 타주고 자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죠. 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건축 허가나 개발의 허가권을 저한테 주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도로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그것은 제가 모든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드린다면은 사장님은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주겠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를 새로 받는데 한 7천만 원. 건축허가 새로 받는데 한 5, 6천만 원. 그럼 새로 다 받는데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들어갑니다. 더블로 쳐서 3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삿발이 편안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3억 갖고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이 도로 이것만 사는데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봤더니 진짜로 그 사람 그거 사느라고 돈 들어갔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진입 떨어져. 여기 쪼가리 땅이 2개가 있죠. 이 쪼가리 땅이 2개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00평, 그러니까 2,000평 이상이면은 이 도로가 폭이 6m가 돼야 되는데 도로 폭이 6m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이 쪼가리 땅 2개를 또 사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제가 돈이 얼마 들어간 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내가 보기엔 돈 1억은 들어갔어.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3억에 주기는 좀 아깝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3억은 많이 주는 거야. 그럼 내가 4억 주겠습니다 하고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죠. 그거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연락처를 줬잖아요. 연락처를 안 줬기 때문에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연락처를 줬으면 그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충분히 많이 생각했는데 3억 이상 드릴 생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생각이 바뀌면은
전화를 제가 드리고, 사장님도 생각이 바뀌시면 전화 좀 주십시오. 전화하는 쪽이 되는 거야. 내가 전화하면 올려서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면 3억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왔고, 자, 그런 사는 방법이고, 내가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죠? 다 취소시키고 허가를 새로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다 죽이고 허가를 다시 받았더니 사용수라고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엠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엠필로. 이제 21억인가 얼마가 받게끔 돼 있는데, 저희 뭐 아까 9억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걔는 9억 얼마가 아니라 이거는 10 얼마를 쳐야 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더구만. 그래갖고 19억인가 얼마를, 아니, 16억인가 얼마를 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건 자기가 저기 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연기 신청을 안 해갖고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먼저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중간하면 되게 저기 뭐야 협상이 돼요. MP를 샀는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어떡하노? 여기 보면 15억에 자기가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15억하고 19억 중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쳐야 된다. 이거서 내가 17억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7억이 안 판다고 그래갖고 협상을 다시 한번 하러 간 겁니다. 내가 엠펠 회사로 17억에 팔아라. 그랬더니 엠펠 회사에서 17억은 안 됩니다. 19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여기 현장을 주인을 누구를 만나러 갔다. 3억 준다 그래도 하여튼 안 팔겠다 그런 거야. 17억 주고 사도 3억 주고 하면은 난 20억이 들어가는 거다. 근데 더 다르면 21억이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19억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엠필 담당자가 나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교수님 알아요. 저 교수님 공개 강의하는 거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걸 왜 사라고 가십니까? 이거요. 저기 뭐야 그냥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그 땅 그 매각에서 빠졌잖냐. 빠졌으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저기 뭐야 사유수락서 받아오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다가 교수님이시니까 또 제가 교수님 강의도 많이 듣고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나한테 하나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내 강의도 듣고 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많이 들었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걔는 나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펴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이 MPL 담당자가 건축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건축설계사무소하고 두 군데 하고를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평택시 송탄이기 때문에 송탄 출장소예요. 그 내가 평택시청에 갔더니 여기는 저기 뭐야 그 송탄 출장소 담당이니까 송탄 출장소로 가라 그런 거거든. 송탄 출장소 와가지고 내가 건축가도 만나고 저기 뭐야 그 개발행위 허가하는 애도 만난 건데 얘가 보십시오. 얘 진짜 실력 있는 애야. 그러니까 실력이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실력이지, 강의를 한다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문제가 되고 있는 경매 목적물의 토지의 진입도로 평택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재산 등재된 상태이므로 도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배수로 등이 해당 필지를 지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관청서 인허가 등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도로를 이용해갖고 건축가 난청에서 또다시 사용수납서 없이도 되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다시 사용수납서 없이 되는데, 도로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는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걸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수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하수도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가에서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수도는 사용수납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걔가 그 개발 담당자가 도로 때문에 아니라 하수도 갖고 사용수납서 받아오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평택시 밑에 있는 송탄 출장소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시 송탄 출장소에 있는 바로 직속 상관 평택시청 도시건설관리과 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출장소고 본청의 팀장한테다가 이걸 받아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십시오. 평택시 독곡동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물 토지의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 성락서 불필요함.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도로 사용 성락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함은 이미 당내 도로 배수관로 및 전기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처럼 이미 도로가 준공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당해 도로가 배수관로 등이 매설되었음을 알고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인허가 변경 시 토지 사용 승낙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이걸 받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다가 보여주면서 당신 뭐 토지에서 도로에서 잘한다고 강의를 했느니 이것도 모르면서 뭘 이게 제 얼굴에 역력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 실력은 이런 것이 실력이지 강의하는 사람이 실력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이거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내가 보면 이 종이 한 장 받아놓은 것이 몇 억짜리, 10억짜리, 10억짜리. (17억에) 하자, (19억에) 하자인데 이제 이걸 보여주니까 내가 17억에 하자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야. 19억대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좋다. 미안하지만은 복사 좀 한 장 해줄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면은 내가 못 해드리지만은 안 해드리지만은 교수님이니까 제가 해드리고요. 이거 다른데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않는다고 해놓고 책에까지 넣는 거야. 친한 이거 가지고 집에 넣고 평택시 여기 이 송탄 담당자를 만들어 봤어. 이거 어떻게 허가를 해드려? 아니,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돼요. 사용수납서 받아오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용수납서 하나 가지고 돈 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정합니까? 했더니 아니 뭐 그것도 저 인정하긴 합니다. 그거 하나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 뭐 보면 당신 직속 상관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다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서 끝까지 사용수납서 받아오라고 우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의심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인하고 당신 짜고서 사용성을 받아오라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공무원도 이렇게 하지 않잖냐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다 아는 애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름 나온 것이 자기 직속 상관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줬더니 그 읽어보더라고. 몇 번을 읽어보더라고. 2번, 3번을. 그랬더니 그러시다면은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사용성서 안 받아도 된다는 아무거나 사례 한 개만 갖고 오시면 사용성서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식국 다니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 우리 이제 거기까지 만들어 놓고 공투 모였어요. 모였고 그 공투 모임 때 공인중개사가 2명 있었습니다. 가서 가격 조사해라 했는데 그때부터가 평택을 이전을 하면서 평택이 된다? 뜨기 시작하는 때야. 막 공인중개사들이 갔다 오더니 거기 현재에 매각되고 있는 것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매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팔으려면 100만원대 정도 팔든지 9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 봐야 100만원 팔아봐야 25억인데 19억에 사고 뭐하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다 팔으려면 2년 3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금융비용 떼어보면 별로 이렇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현장에 가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고 그 공투하는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2명을 뽑아갖고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조사를 해갖고 와서 발표한 게 그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투하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혼자서 애만 다 만들어놨죠. 에이씨, 나 혼자 병신짓 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틀 있다가, 우리 공투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제가, 우리 변호사 사무실 제가 사무장으로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변호사가 사겠다고 그러던데, 교수님 그거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아무도 산다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그럼 가져와라. 컨설팅 비용,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내가 변호사한테 무슨 컨설팅 비용을 받아. 안 산다고 해서 넘겨주는 건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변호사님하고 둘이 같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만 투자를 하고, 변호사가 돈 다 대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인가 23억에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사가지고. 그러니까 23억인가를 19억에 살 거예요. 그래서 23억에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입찰에 들어가갖고 21억을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19억 주고 사가지고 21억을 대출을 받으니 2억이 넘었죠. 얼마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거야. 이거는. 그 변호사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2억 가지고 2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 있더라고. 그러고 났더니 그 당시 120원, 150만 원 가던 땅이 200만 원이 넘어가 250만 원간 2년 만에. 그랬더니 그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 교수님, 그 허가를 어떻게 이게 다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허가 사는 건 안 되고, 허가를 다시 내야 된다. 그거 이렇게 하고,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사용성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준다고 다 했으니까 허가는 새로 내야 돈 받아야 된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얼마 있다가
허가 다 나서 다시 다 하게끔 됐는데요. 지금 평당 25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추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양하는 거에 따라서 평당 30만 원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땅 사라고 어떤다? 하십시오. 250만 원을 분양. 그 당시 어떤다? 100, 그러니까 지금 2,500평인데 그 21억 주고 샀으니까 약 90만 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얼마에 판다고? 250만 원. 이런 거를 어쩐다? 그 당시에 내가 만들어 줬어도 낙찰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다른 사람이. 지금 저 공간 하면 안 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아까도 이제 잠시 얘기했지만은 엠펠도 투자를 해야 되고 농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엠펠 회사를 지금 내가 하나 넘겨받기로 했고 그 농지법인도 이제 그 이웃대 사장님 만들어갖고 넘겨주기로 했고 일반 법인 나가 있으니까 세 개의 법인을 가지고 내년 1월 달서부터는 엠펠로 살 게 있으면 그 엠펠 회사로 사고 농지는 농지법인으로 사고 일반 거는 일반 법인으로 사가지고 법인세가 한 15% 정도 나오니까 법인세를 이제 마진의 법인세가 나오는 것이지 뭐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마진이 나면 아까처럼 우리 저기 막 저기 누구야 공투 회장님이 한 것이 지금 우리 하나 법인 회가 파는 것이 지금 1억 1,400만 원 남았다고 그러듯이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법인에다가 법인세를 줌주고 내가 이제 내 생각인데 법인세 내고 마진의 10% 정도는 내가 갖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같이 하고 하나를 낙찰 받으면 여태까지는 그 낙찰 받은 사람들이 뛰었는데 나하고 이제 같이 뛰는 거지. 나도 이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한테 수강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을 같이 모시고 공투로 해가지고 마진을 남겨서 이제 같이 나눠 갖는 걸로 수익을 올린 걸로 좀 바꿔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게 언제까지 이 수강생만 계속 늘려가지고 수강생한테 60만 한 달에 15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러게 뭐 한 달에 15만 원 받아서 100명이라고 해 1,500만 원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엔 그러니까 수강생이 그냥 한 달에 뭐 몇 명 들어오고 관두면 나가는 걸로 이게 가고 그대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4개월 동안은 60만 원을 내고 강의를 다 듣고 입찰도 개인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공투로 좀 나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공투반에 들어오게끔 되면 조건이 4개월 등록한 사람으로서 공투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연회비 1년에 100만 원씩을 걷는 겁니다. 연회비 100만 원을 걷게끔 되면은 지금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냥 공투 물건 내가 추천하는 거 어떤다? 같이 보고 같이 들어가서 자기가 나가 뭐 100만 원 투자하든지 500만 원 투자하든지 1000만 원 투자하든지 그때 봐서 하고 같이 이제 그 이사진들도 만들어서 같이 뛸 사람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팔을 때까지 다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팔아가지고 마진이 나오면은 그 마진 나오는 거 갖고 법인세 내고 내가 10% 갖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같이 나눠 갖는 방향으로 이제 내년서부터 어떤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게끔 되면은 돈이 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보면 돈 되는 물건 많아요. 제가 어디 지금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걸리면서 하다 보면은 아씨 이거는 지금 어떻게
발표하지 말고 그냥 하고 몇 명이서 그냥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싶은 정도도 많아요. 사실 어저께도 올라오면서 제가 영덕에 땅을 보러 갔거든요. 그 영덕의 입구에 190몇 평이 3,400만 원으로 신권으로 나온 게 있어요. 신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큰 땅이 있는데 그 큰 땅은 지적도상으로 보면 국어가 있어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근데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냥 지적도상 국어고 임야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입도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3,400짜리 신권을 사서 그걸 사야지 그쪽 진입도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도로 7번 도로 바로 밑에 바로 이게 저기 동해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을에 있는 그런 땅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앞에 땅 먼저 하나 3,400쪽 먼저 하나 사고 그 위에 땅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마저 사가지고 진입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택지 개발을 만들면 한 평당 한 2,300만 원 받는 건 물도 아니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어저께도 가서 보고 야 이거 참 좋다. 그 사진도 찍어오고 내가 동영상도 다 찍어갖고 온 것이 있는데 돈이 없이 물건은 많아요. 욕심을 내자고 하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같이 그 MPL 법인 하나, 농업법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내년 한 1월 달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야지 뭘 다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안 이사님 코로나 끝난대 안 끝난대? 열심히 맡고 있으니까요. 이거 감독님이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한 3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뭐 조금 뭐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내년에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뛰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도로하고 농지를 마지막 강의를 마저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그 다음에가 이것이 진짜 실수한 부동산이다 했고 무엇을 이제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하게끔 되면 한 파트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2월 달서부터 이제 새로 또 토지개발 완 특수경매 이렇게 또 새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강의 들으시고 무척 고생하셨고요. 자, 언니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핵심은 돈이 되는 게 나타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이게 딱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이게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돈이 된다는 것을 딱 봤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